어디서 어떤 열차를 타든 이 세상에는 무수한 역과 분기점이 존재한다. 열차를 갈아타는 것은 간단하다.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 용기만 있으면 된다. 당신은 언제든지 부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에오카 요시노리 작가의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입니다. 부의 자동차가 아니라 부의 열차라고 한 이유는 안전하고 여유 있고 빠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승객은 뛰어내리기를 두려워한다. 어떤 열차에 타느냐에 따라 도착 지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니카타에 스키를 타러 가고 싶은데 간사이행 열차를 타면 스키를 탈 수 없다. 교토에 가서 절을 구경하고 싶은데 도호쿠행 열차를 타면 눈밭만 실컷 구경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열차도 똑같다.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하지만 기점이 되는 역에서 어떤 열차를 타느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바라며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열차에 태운다. 부모가 바라는 자식의 미래와 자식이 그리는 미래가 같은 목적지를 향한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이 두 방향이 일치하기란 무척 어렵다. 자신이 탄 열차의 목적지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모르는 사이에 노선이 바뀌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부의 열차로 갈아타는 역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지금 타고 있는 열차에서 진심으로 내리고자 할 때 그곳이 바로 환승역이다. 자신이 탄 열차가 부의 열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면 한시라도 빨리 내려야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계속 있다가 내릴 의지조차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90%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 열차를 타고 있다. 순환선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얼핏 일직선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 뿐이다. 일본 최고의 투자가 다케다 와헤이의 지혜. 일본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자면 다케다 와헤이일 것이다. 2월 4일에 태어난 그는 같은 날에 태어난 전국의 어린이에게 하나에 55만 원 정도 되는 금화를 선물했다. 왜냐하면 금화를 선물받은 아이들은 평생 행복하게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경사다. 다케다 와헤이는 태어난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금화를 선물했다. 금화를 받은 아이는 이것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꺼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돈을 낼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일본의 전래동화 꽃 피우는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는 시든 나무에 재를 뿌려 꽃이 피게 한다. 다케다 와헤이도 금화를 뿌려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꽃을 피웠다. 다케다 와헤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돈은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라 주고받을 때 반드시 마음을 담아라. 무언가를 살 때 비싸다거나 아깝다고 생각하며 돈을 내면 점점 가난해진다. 반대로 무언가를 사거나 돈을 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돈은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온다. 온화한 얼굴과 다정한 말로 행복을 나눠라. 도쿄 시부야에 갈라파고스라는 이름의 마작가게가 있다. 손님의 연령대는 평균 70세 이상으로 회원이 1,500명이나 된다. 일반적인 마작가게에서 당연시되는 밤샘, 흡연, 음주를 일절 금지하고 매일 자정에 영업을 종료한다. 이 마작가게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본 젊은이만 뽑는다. 왜 이런 채용 기준이 있는가 하면 2세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평소에 고령자를 접할 일이 없어서 노인의 손에 있는 검버섯이나 주름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며 그것이 손님에게도 전해진다고 한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지원자를 면접에서 떨어뜨린다고 한다.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본심을 끌어내는 질문이 하나 있다. 최근에 성묘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힌다.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채용하느냐 하면 부모나 조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상사나 사장, 거래처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고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채용 기준에는 예외가 없다고 한다. 웃는 얼굴은 부의 열차 프리패스다. 직원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가게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가게가 있다면 어느 가게에 들어가고 싶은가? 말할 것도 없이 웃고 있는 쪽일 것이다. 직원의 태도는 가게의 매출로 직결된다. 다시 말해, 돈은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짜증만 내는 사람에게서는 도망친다. 내가 느낀 바로는 기뻐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쁜 일이 생기는 것 같다. 부의 열차로 갈아타기에 늦은 때란 없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혼이 살 것처럼 배워라.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람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을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부의 열차에 타는 사람은 당연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소극적인 사람은 하지만 그래도 같은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가능성에 브레이크를 건다. 나이가 많아서, 시골에 살아서, 가족이 있어서, 아이를 키워야 해서, 몸이 약해서 등 변명만 늘어놓으며 서민 열차에 탄 채로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다. 꿈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젊은이만의 특권이 아니다. 60대, 70대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 인맥 등을 무기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열차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